자, 지금은 또 다른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흔히 말하는 요즘은 DX라는 약자를 많이 쓰고 있죠. DX라는 약자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의 시대가 왔고, 그러다 보니 패션 산업에도 디지털에 대한 물결이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많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대는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패션 산업에도 굉장히 디지털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이 대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먼저 첫 번째는 패션 이미지 인식 기술,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들이 있고 이건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화된 트렌드 분석, 예측 시각화 기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수동 아날로그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자동화되어서 예측과 분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디자인 생성 기술,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자동으로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수요 예측하는 거, 그리고 재고를 최적화하는 기술, 그리고 물류를 최적화하는 기술도 있고, 상품을 추천하는 기술,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된 에드테크 기술들이 있죠. 자, 그럼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 이미지 인식 기술입니다. 이제는 요즘은 뭐 잘 알겠지만 요즘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이미지를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CNN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CNN이라고 부르는 머신러닝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어, 이제는 이미지, 예전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기타 사진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다 인식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저장해서 분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는 회사가 있는데 옴니어스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고 아마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미지 인식 기술을 만들어서 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업로드해요. 어느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그들이 이미지를 보고서 중요한 속성들을 갖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에게 추천을 해줘요. 아, 당신이 이미지를 업로드했는데 이러이러한 속성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속성에 맞는 제품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추천까지 해준 거죠. 이미지를 읽어내고 거기에 중요한 속성들을 찾아내고 패션의 속성들을 찾아내고 각각에 맞는 속성, 제품들을 큐레이션 추천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또는 내가 사고 싶은 이미지 또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 업로드를 하면 아, 당신이 이러한 이미지를 업로드했군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사고 싶어 하는 거군요. 그럼 나는 이러한 이미지의 상품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식해서 속성들을 인식하고 추천하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입력하게 되면 그거와 유사한 제품들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 해주는 서비스가 지금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미 지금 바로 이미지 인식해서 추천까지 큐레이션까지 연결되는 서비스가 지금 패션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트렌드 분석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트렌드 분석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예전에는 정보 제안사들이 트렌드를 분석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컬렉션의 잡지들을 다 봐요. 컬렉션의 사진들을 다 찍잖아요. 그러면 그 잡지사에서 그 사진들을 잡지사의 책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책들이나 또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을 다 봐요. 그리고 쉬는 거죠. 굉장히 큰 모니터 화면에다가 깨알같이 그림들을 다 올려놔요. 올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아, 요번에는 원피스가 많이 보이는구나. 이번에는 이런 류의 컬러가 여러 디자인한테 많이 보이는구나 하면서 사람이 아날로그식으로 카운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유행이다 아니다를 판단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를 AI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인식을 하죠. 이미지를 다 인식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명확히 수량적으로 내놔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2022년 FW에 대해서 여성복을 갖다가 분석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해요. 이건 421명의 디자이너의 11,520개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16,237개의 아이템을 분석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아날로그니까. 사람이 대충 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실제로 카운트할 수도 없었고 다 그런 것들을 실 수도 없었어요. 대략 감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몇 명한테 몇 개의 아이템, 몇 개의 디자인을 했는지 다 카운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몇 개를 분석했고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버사이즈 블라우스가 전체 16,237개 아이템 중에 전년 대비 21.3%가 증가했어. 블루 컬러가 블루 컬러의 카운트가 된 숫자가 몇 개야. 이 숫자는 작년 대비 몇 개가 증가했어. 그리고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몇 %야. 라고 아예 수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정량적인 모수가 나왔으니까. 수량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예측. 우리가 이번에 블루 칼라의 비중이 전년보다 늘었고
늘었기 때문에 트렌드로 올 것 같아. 옐로우 컬러의 비중이 이렇게 작년에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좀 더 트렌드가 더 올 것 같아. 또는 줄을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트렌드 분석과 예측에 대해서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하던 것들을 갖다가 다 이미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쓰여지는 기술들이 지금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다. 사실 지금 이 기술은 뭐냐면 패션넷이라는 홈페이지예요. 패션넷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산자부에서 돈을 대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대가지고 한국 섬사년이랑 기타 패션협회가 패션넷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분석도 다 나라에서 나라 돈을 들여가지고 패션넷에서 구축해서 만들어 놓았고 이건 무료 사이트예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가시면 무료로 회원 가입할 수 있고 회원 가입하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2023년도 FW, 2023년도 트렌드에 대한 자료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전년 대비 수량을 카운트하고 비중과 전년비에 대한 비교치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료니까 다 보세요. 예전에 다 이런 거 돈 내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 여기서 패션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정부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꼭 이용을 좀 하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트렌드 분석과 예측하는 기술들이 적용돼서 하고 있고 버추얼 커머스 피팅이 있습니다. 뭐냐면 커스터머 피팅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마이핏이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것들인데 사람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핸드폰으로 2장을 촬영하는 거예요. 정면과 측면을 촬영하고 나면 자신의 신체 사이즈가 다 측정이 돼요. 그리고 그 신체 사이즈가 측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체 사이즈에 맞는 만약에 브랜드가 이 마이핏이랑 협업을 맺게 되면 어떤 일을 해주냐면 그러면 어떤 추천이냐면 당신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제품의 옷을 추천해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진을 찍어 보내면 나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주고 내 신체 사이즈에 맞는 옷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커스터머 피팅 버추얼로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사람의 신체 사이즈 측정에 대한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었고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간소화되고 정확도도 높아지는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기술은 사실 외국에도 있어요. V룩스라고 해가지고 3D 룩스였나? 외국의 이 비슷한 기술은 외국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루이비통에서 매년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스타트업들의 경진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주면서 육성을 시키죠. 거기도 나왔던 기술이 비슷한 기술이 나왔었어요. 거기도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이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자동화된 패션 디자인 생성 기술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가져왔다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3의 디자인을 개발해주기 시작해요. 뭐냐면 이건 겐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 프로그램 뭐냐면 우리가 가방 디자인을 보여주면 가방 디자인 이미지를 입력하면 그 디자인에 걸맞는 비슷한 컨셉의 옷을 디자인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올해는 챗 GPT 때문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죠. 오픈 AI에 달리2라는 프로그램이 작년 봄쯤에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 간 곰이 우주복을 입고 있는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하면 그 이미지를 그려줘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을 하면 그거를 손으로 표현하고 구현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굳이 구현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내가 그냥 텍스트로 그 원하는 이미지를 말하면 구현해주죠. 거기서 어떤 것들이냐면 뭐 이집트 피라미드에 올라가 있는 테디베어 가방을 든 테디베어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하면 그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죠. 또 다른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해줘라고 하면 또 다른 이미지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상상했던 거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로 내가 손으로 직접 테크니컬한 디자이너가 테크닉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AI가 그걸 대신해주는 시대가 되었죠. 그게 작년 봄에 달리2라는 AI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그런 AI를 발표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죠. 그런데 그 뒤에 작년 말에 챗 GPT가 나오고 같은 회사예요. 오픈 AI. 그리고 더 많은 이슈가 되었고 이미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죠. 이 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기술이 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가 저기도 했어요.
카카오톡에도 있어요. 카카오톡에도 S컵이라고 하죠. S컵에 보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기술이 첨부가 되어서 거기도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건 뭐냐면 샤넬 로고가 들어간 남자 블랙 수트를 그려줘라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자꾸 그랬더니 뭘 그려줬냐면 샤넬 로고가 들어간 블랙 점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블랙 점퍼 아니라 수트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까만 수트만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야, 샤넬 로고 들어간 샤넬 로고 샤넬 패턴이 들어간 그 수트로 바꿔줘. 그랬더니 또 이번엔 다시 또 샤넬 로고가 들어간 잠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슬 좀 아직은 이게 카카오의 이미지 생성 기술은 좀 시간이 걸리겠네. 물론 얼마 빨리 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양한 이미지 생성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뒤에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자동화된 패션 이미지 디자인 생성 기술도 활용이 나오고 있다. 버추얼 쇼룸이죠. 지금 메타버스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죠. 메타버스가 다들 이미지가 관심이 좀 식었고 다들 다들 발을 빼는 분위기긴 하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왔을 때 버추얼 3D에 대한 관심들, 가상, 아바타,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서 다들 패션 기업들이 다들 쇼룸들을 메타버스 3차원 아바타의 쇼룸들을 많이 만들었죠. 가장 유명했던 게 제페토. 다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페토를 만들어서 다들 그 안에서 다들 아바타가 뛰어다니고 있었죠. 지금은 제페토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 세상이 왔고 그러면서 버추얼 그리고 3D 메타버스의 세상이 와서 다들 이러한 것들을 가상 환경을 가지고서 뭔가 보여주려고 좀 매출 세일즈하는 것들이 붐이 좀 일었었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좀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형태로 이런 것들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좀 더 기술이 발전돼서 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의 논문이었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매장에 가면 키오스크, 이미 우리는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를 굉장히 익숙하게 써요. 다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키오스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신기했었고 그리고 홀 서빙을 로보트가 서빙하는 것에서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일상화되었죠. 키오스크는 너무 익숙하고 홀 서빙하는 로봇도 굉장히 익숙해진 그 로봇이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젠 리테일, 우리의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ICT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었다. 키오스크나 가상 거울이라든가 계산대는 당연하고 증강현실, 터치스크린, 윈도우 쇼핑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많이 효용성을 높여주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고객 경험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일어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주의, 관심, 욕구, 검색, 행동 공유에서 많은 것들에서 증폭,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고객 경험을 끌어올려서 브랜드를 프렌들리하게 하고 브랜드의 구매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이 논문에서 보면 럭셔리 브랜드보다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스포츠 브랜드가 사람의 액티브한 경험이 중요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리테일에 있어서도 ICT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 크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명품 브랜드, 버버리나 루이비통, 구찌, 샤넬, 랄프로나 이런 것처럼 다양한 브랜드, 명품 중에서는 발빠르게 이러한 테크니컬한 기술들을 접목했고 이런 온라인 기술들을 통해서 그들의 브랜드가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제가 표를 가져왔고요. 사실 이건 하이프 그래프라고 합니다. 기술 발달의 곡선인데 이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 기술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이 확 도입이 되었죠. 화학 도입이 되었다가 다시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네, 별로네, 써보니까 이렇게까지 의미 있는 것 같진 않아, 또 돈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관심도가 훅 꺼지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점차 기술이 발달하고 제대로 접목이 되면서 다시 그것이 기술이 접목되어서 산업과 함께 발달한다는 이런 하이프 사이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느낌으로는 지금 단계는 약 요 정도 단계의 패션 산업이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도입되고 기술들이 막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조만간 또는 일부는 이미 관심들이 꺼지고 있는 것 같다. 마치 메타버스가 꺼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사이클이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 다시 그 기술들이 재활용되고 재발견되어지고 또는 새로운 기술들과 함께 산업과 함께 발달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결국 패션 산업이 있어도 디지털이란 부분, 온라인이란 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것이고 일부는
분위기가 사양되겠지. 사양 산업으로,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종국에는 계속해서 디지털과 함께 패션 산업이 발전되고, 패션은 디지털을 가지고 무언가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결국 디지털은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가져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견하고 신규 브랜드를 발견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발견하게 될 거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의 세상이 온 것도 우리가 온라인이나 디지털이란 기술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이용한, 온라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출연을 했죠. 예를 들면 또는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출연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치픽스, 그것도 큐레이션 기술. 원래 그 기술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날로그식으로 시작했고, 아날로그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디지털로 운영이 되겠죠.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죠? 뭐냐면, 추천 서비스 해주는 거. 사람이, 여자 한 분이 예전에 뭐였죠? 컨설팅 회사, 컨설팅 회사에 있었던 여자가 매일 옷을 사는 거, 매일 옷을 코디해서 입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런 옷을 사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꼈죠.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죠. 사람이 자신의 취향과 체형을 갖다 넣게 되면 자동으로 옷을 큐레이션 서비스,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만약에 구매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 구매하게 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2,000명의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스티치픽스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스티치픽스가 지금은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가 10분의 1로 줄었어요. 왜? AI가 대체했죠. 데이터가 쌓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옷을 이런 체형의 이런 취향의 사람들은 이런 옷을 좋아했고 이런 걸 반품하는 걸 보니 이런 취향의 옷들을 좋아하겠고 이런 것들이 구매가 높구나 라는 데이터가 점점점 쌓였죠. 처음에 아날로그로 식으로 시작했을 때도 펀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금 상장했어요. 그리고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는 브랜드예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스티치픽스는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AI가 대체하고 있죠. 결국 디지털이 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긴 거고 그러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스레드레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디자인을 제안하고 거기서 온라인상에서 품평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랭크를 매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상위에 있는 것들은 옷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제안한 사람은 거기서 일정 수수료를 같이 나눠가는 이건 디지털 월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죠. 이런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나 신규 브랜드의 기회가 발견될 수 있다. 이미 그래왔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괜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디지털과 함께 패션 산업은 또 다른 형태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갈 거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디지털 월드는 디지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리얼 월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디지털이라는 것이 디지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패션업에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 세상에 있는 우리를 훨씬 더 풍요롭고 윤택하고 더 멋지게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의 패션 기술들은 오로지 기술에 함몰되어 있거나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패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디지털을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패션을 그냥 적용해 볼까 하는 수준인 것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패션 산업에서 진정한 원하는 디지털은 패션을 위한 디지털, 패션을 중심에 두어서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서브할 수 있는 디지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사람을 위한 디지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패션 회사에도 패션 산업에도 디지털이 들어오는 것이 자명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게 될 텐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한 패션이어야 한다. 인간의 패션을 위한 디지털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 이미지 제너레이터예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어렴풋이 그러니까 무언가 그리고 싶지만 잘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은 이제는 AI가 이미지를 표현해주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죠. 무수히 많은 이미지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젠 그것들을 내가 말로 설명하면 AI가 이미지로 표현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달리2 한번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달리2 기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미지 생성을 해주는 생성형 이미지 그러니까 생성형 AI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생성형 AI가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게 될 거죠. 하지만 이것들의 한계는 있죠. 이것들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새롭게 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습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보다 더 나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AI 이미지, 이런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포함해서 결국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달되었고 개발되었고 그 기술들이 이제는 패션에 접목될 거다. 그리고 이미 접목된 기술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패션에 대해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여러분들의 시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결국 패션 산업이 발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과 관련해서 패션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떠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디지털은 패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디자이너하면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디자이너는 내가 생각한 것들을 잘 구현해낸 사람,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게 잘 보여주고 테크니컬하게 잘 무언가 잘 드로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후자의 경우 내가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는 디자인의 영역이 빠르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AI가 그것들을 훨씬 더 잘하고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AI는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더 잘 세밀하고 더 잘 표현해내는 그런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드디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젠 상상력과 창의력이죠. 여러분이 남들이 갖지 못한 상상력 그리고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패션 산업에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젠 디자인하지 않는 디자이너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패션 산업의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결국은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걸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여태까지 공부한 패션 산업과 접목시켜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우리나라 패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그리고 나가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혹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제게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친절히 답변을 드리고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많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고 멋진 패션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